남자가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8가지 신호. 혹시 그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여 년간 해온 박지윤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8가지 신호라는 주제로 당신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관계는 없고 요구만 있다면. 겉으론 연인이지만 속으론 철저한 거래 관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몸과 마음의 진짜 교감은 없고 대신 끊임없는 요구만 이어진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박모 씨는 1년 넘게 만난 남성에게 매번 지금은 너무 바빠서 만나긴 어렵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남자, 이상하게도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만 도와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매번 이런 식이었죠. 어느새 데이트는 없어지고 선물과 송금만 남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핑계가 되고 실제로는 금전적, 심리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신체적 관계는 철저히 피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당신을 붙잡아 두려 하는 태도는 그가 당신 자체가 아니란 당신이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보다는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점점 멀어지면서 요구만 늘어간다면 그건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왜 우리 만남은 항상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 돌아가지? 왜 난 그 사람이 원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나만 계속 주고 있고 상대는 받을 줄만 안다면 그건 사랑의 탈을 쓴 이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때입니다. 2. 사랑한단 말 뒤에 숨겨진 계산. 그가 자주 말합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이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2세 최 여사님은 2달 전 만난 남성에게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따라붙는 건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니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는데라며 금전적인 도움은 물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게 된 거죠. 사랑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은근한 강요. 내 마음은 진심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진심의 대가를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이용한 계산, 정서적 조종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연애에서 사랑해란 말은 그 자체로 큰 무게를 가집니다. 상대가 그 무게를 알고 있다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지도 알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 말로 문을 열고 요구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게 손 벌리기 전에 내 상황부터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낀다면 내 돈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사랑한다는 말로 당신의 경계심을 풀고 이후엔 부탁과 요구만 반복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감정입니다. 말은 쉽지만 진짜 마음은 계산 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진 지갑, 당신의 시간, 당신의 배려심일까요?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3. 당신의 지갑만 열릴 때마다 나타난다. 그 사람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꼭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진 않으셨나요? 연락이 뚝 끊겼다가 이상하게도 급전이 필요하다,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10살 연하 남성과 좋은 감정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던 그 남자.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이상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계좌 좀 알려줄래요?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라는 말이 반복됐죠. 그는 단 한 번도 데이트 비용을 먼저 낸 적이 없었습니다. 기념일엔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하다며 넘어갔고 선물은커녕 커피 한 잔도 어김없이 그녀의 카드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감정에 기생하는 일방적 소비 구조입니다. 사랑을 빌미로 한 경제적 기생. 지갑이 열릴 때만 찾아오고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선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람. 그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부담을 나누는 것이지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며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닌 계산의 흔적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말합니다. 다 갚을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 말에 넘어가셨다면 그건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이용의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도구로 보지만 당신은 자신을 연인으로 믿고 있는 이 불균형,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마음뿐 아니라 지갑까지 텅 비는 날이 오고 맙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헌신을 이용한 감정 조종. 그가 당신에게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셨다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감정 조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연하 남성과의 관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주 외로움을 호소했고 그녀는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도 건네고 자잘한 일들도 챙겨주었죠. 그런데도 그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식었어? 왜 예전 같지 않아? 라며 감정을 흔드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헌신은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 조종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바꿔 헌신을 끌어내려 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따뜻함과 배려를 이용하는 이들은 넌 원래 착하잖아. 그 정도도 못해줘? 같은 말로 미안함을 유도해 요구를 정당화합니다. 사랑이라면 서로 도우며 채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친절을 당연시하고 거절할 땐 삐치고 의심하고 죄책감을 던져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심리적 지배입니다. 그는 말로는 약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 시간, 심지어 인생의 가치까지 바꾸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렇게 미안해서 안쓰러워서 나 아니면 안 될까봐라는 이유로 계속 희생한다면 결국엔 당신만 소진되고 많은 관계가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로 인해 내가 나 자신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조종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하니까요. 5. 사소한 부탁도 전부 거절하는 이유. 연인 사이의 정은 작은 배려 속에서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쪽은 계속 헌신하고 다른 한쪽은 사소한 부탁조차 반복적으로 거절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9세 정 여사님은 연인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구를 옮길 일이 있어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든 일은 못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등산 사진을 SNS에 올렸죠. 당신이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이상하게 변명이 많아지는 사람. 당신의 어려움엔 외면하면서 자신의 필요 앞에선 적극적인 사람. 그는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감정 소비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 확인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태도, 작은 수고를 감수해주는 마음에서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라는 신뢰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다면 그는 이미 당신을 상대로 보지 않고 혜택을 주는 존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 이상 가벼운 연애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인생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늘 미안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만 듣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마음에만 기대고 현실에선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이해하고 넘겨준다면 그 관계는 그저 이용 가능한 관계로 굳어지고 맙니다. 6. 연락은 뜸해도 필요할 땐 먼저 다가온다. 가끔은 이 사람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늦은 밤이나 외로운 순간에만 연락이 온다면 그는 당신의 존재보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연락처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한 남성과 3개월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일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가 이상하게도 월말이 되면 먼저 전화를 걸어왔죠. 다음 주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너밖에 없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다가오는 그 태도. 그것이 반복되자 김 여사님은 스스로 이용당하고 있진 않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의 빈도는 관계의 온도를 말해줍니다. 그가 바빠서 못 연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단지 안부를 묻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의 존재를 요청할 때만 꺼내는 카드처럼 다룬다면 당신은 그저 그가 외로울 때 쓰는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뜸한 이유를 이해해줘야지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관계에서 한쪽만 계속 이해하고 한쪽은 계속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구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소비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틈새 위로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매일이 소중한 존재여야 합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는 건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7. 당신을 소개하지 않는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알리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당신을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동료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언제나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윤 여사님은 8개월째 만나는 남성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계는 조심스럽게 가고 싶어라며 늘 조용한 카페나 외곽 식당만 찾았고 기념일에도 SNS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배려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보여주지만 후자는 끝까지 당신을 그림자처럼 숨겨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일정이나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항상 그가 정한 시간, 그가 정한 장소에서만 만나고 있다면 그건 숨겨진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랑은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을 감추고 존재를 가리고 함께한 시간을 비밀로 만들어야 하는 관계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왜 당신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미 다른 관계가 있거나 당신을 일시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은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사랑받을 소중한 사람입니다. 8. 헤어지자는 말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연애엔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헤어지자는 말에는 적어도 충격을 받거나 붙잡거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는 식의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이 여사님은 최근 연인과의 다툼 끝에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라고 반응하길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문자 한 통. 알겠어. 몸 잘 챙겨. 그 이후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헤어짐을 말할 타이밍을. 혹은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걸. 당신의 말로 마무리되게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남성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의무감이나 현실적 이득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만약 당신의 이별 선언에 그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별은 아픈 감정입니다. 그러나 더 아픈 건 내가 그를 좋아했던 시간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어도 그 끝에는 적어도 상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쉽게 당신을 놓아준다면 그건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고 있던 무관심의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게 담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그와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조차 이젠 내려놓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8가지 신호를 중심으로 관계의 이면을 직시할 수 있는 감정의 단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것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주었지만 그 진심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느끼신 감정, 의심, 불안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나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을 했기에 쓰리고 진심이었기에 더 아팠던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그 사람의 태도나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소비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자유롭게 공감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길, 아니면 당신이 먼저 문을 닫을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